여러분, 오늘은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주변 어딜 가든, 병원에서든, 건강강좌에서든 고지혈증이라는 단어가 참 흔히 들립니다. 심장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라며, 혹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주치의나 주변인들의 권고로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차원에서 스타틴 약을 장기간 드셔오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건강을 위한다 생각하며 먹어온 이 약들이 어쩌면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서 은밀히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곤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만 하면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야말로 현대 의료계가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온 일종의 통념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통념을 뒤집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타틴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진짜로 사망률을 낮추는지, 오히려 특정 환경에서는 사망률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임상 결과나 해외 연구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그림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 약이라 부르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의혹들이 생겨난 걸까요? 혹시 이 배우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나 제약사들의 전략, 의료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 너무 단순한 개념만 알고 있고 그 복잡한 생리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점들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고지혈증이 나쁘다,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타틴 약물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물 복용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용지 한 장에 써진 수치 하나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나 의학자들의 의견, 그리고 실제 경험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반대로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저도 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치의가 권하는 대로, 건강상식에서 알려준 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당연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되지 않겠나 싶었죠. 그런데 조금 더 파고들수록 모든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당장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늘 상식처럼 받아들여온 건강정보, 의료 지식 뒤에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타틴이라는 이 약물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개개인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60대 이상이실 텐데요. 아마도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스타틴 복용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사의 말이니 믿고 따르거나 혹은 방송에서 본 전문가 인터뷰를 떠올리며 내가 이 약을 먹고 있으니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혈관 건강의 정답일까? 콜레스테롤이란 정말 그저 나쁜 성분일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이 정말 장수의 비결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까?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보며 콜레스테롤의 정체와 스타틴 약물의 작용 원리, 그리고 그 영향력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단순한 정보를 접합니다. LDL 낮춰야 한다. HDL은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그런 단순한 구분을 넘어선 복합적이고 흥미로운 생리학적 사실들, 그리고 의료산업계의 현실까지 살펴보며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 합니다. 첫째로 콜레스테롤의 진짜 정체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몸속의 나쁜 기름기 같은 것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세포막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고 각종 호르몬의 원료 역할을 하며 비타민 D와 담즙산 합성에도 관여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우리의 세포막은 탄탄하게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부 호르몬 합성도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곳곳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요한 성분인 것이죠. 다음으로 콜레스테롤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HDL과 LDL이라는 용어를 떠올려 봅시다. 흔히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구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단순화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HDL과 LDL은 사실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입니다.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몸 곳곳으로 운반하고 HDL은 체내 여기저기에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많거나 적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LDL 자체가 무조건 나쁜 존재이고 HDL이 무조건 좋은 존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음에도 질환 위험이 높은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치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둘째로 스타틴 약물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말 깔끔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단순 논리가 성립하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혈관을 막는 찌꺼기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절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셋째로 스타틴 복용 이후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이나 후폭풍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틴 복용으로 인한 근육 통증, 간 기능 이상, 심지어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 등의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스타틴을 먹었다고 해서 이런 부작용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비율의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고 이는 장기간 복용 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스타틴 약물 복용을 시작하면 많은 경우 꾸준히 복용을 권유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달 먹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년 이상 복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누적될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제약사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스타틴은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관리 명목으로 스타틴을 처방받고 꾸준히 재처방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 관리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연구나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자본 논리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환자들의 인식 사이에 미묘한 힘의 균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예상 외로 사망률과 반비례하거나 혹은 스타틴 약물이 특정 연령대 이상에서는 별다른 수명 연장 효과가 없다는 결과도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경우 LDL 수치가 너무 낮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편이 오히려 생존율이 높은 상황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있어서 일정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는 보호 기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측면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입니다. 다섯째로 식단이나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란 것이 단순히 약으로만 조절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과도한 당분 섭취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개선하기보다 손쉽게 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면 꼭 스타틴을 무리하게 복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섯째로, 대안적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 올리브유 섭취,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통 의학적인 접근, 예를 들어 약용식물이나 특정차를 통한 혈관 개선법도 일부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덜한 방법들을 통해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로,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맹목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혈액 검사 결과를 두루 살피고 HDL과 LDL 비율, 중성지방, 기타 염증 수치, 혈관 경직성,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치 하나를 목표로 삼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우리는 고지혈증, 약 혹은 스타틴이라는 것에 대해 훨씬 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스타틴 복용이 실제로 전체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스타틴 복용 기간 동안 근육통이나 피로감,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콜레스테롤 낮추면 건강해진다라는 단순 공식에 물음표를 붙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저는 여기서 약을 당장 끊어라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 말을 듣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여온 정보, 즉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건강한 장수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수치나 한 가지 약물로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이고 한쪽을 억누르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스타틴 약물이 무조건적으로 해롭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분명히 이로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연구 결과를 좀 더 균형 있게 살펴보고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기 좋은 것이라는 등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복용하는 약물이 내 몸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지고 정보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진실은 종종 단순한 표 뒤에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 결국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환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